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문법 편입니다. 먼저 학생이 쓴 원래의 글인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짤막한 글입니다. 퍼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이 학교 과사무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집에서 쉬라고 연락을 했다. 이 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한국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방금 봤던 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의 주어에 사용되는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완전히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당분간 그날 제시되는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문장. 국어사전을 보면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고 나옵니다. 좀 어렵게 설명돼 있어요. 조금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죠. 세상의 어떤 언어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어의 문장은 가장 간단하게는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바람이 분다 는 문장을 생각해봐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바람이 입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공, 다시 말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가리킵니다. 보통은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로 쓰이죠. 사람일 때는 누가, 사물일 때는 무엇이 이런 뜻입니다. 이에 비해 서술어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서술어는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다로 끝나는 게 가장 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죠. 그리고 한국어로 문장을 쓸 때 주어와 서술어 이 두 가지는 항상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어에서 서술어를 먼저 쓰고 주어를 나중에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시나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글에서는 주어를 먼저 쓰고 서술어를 나중에 씁니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로만 구성된 문장에서 주어 뒤에 서술어를 쓰는 것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예문에서 첫 문장 퍼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장은 주어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쓰고 서술어인 퍼지고 있다를 뒤에 씁시다. 그런데 주어를 쓸 때요. 이게 주어야 라고 알려주는 말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런 말을 조사 또는 토시라고 부르는데요. 조사는 품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품사란 단어를 의미 등에 따라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주어에 흔히 쓰이는 조사는 이와 가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분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바람이였는데요. 바람이에서 이는 이게 주어야 라고 알려주는, 다시 말해서 문장에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도록 도와주는 품사인 조사입니다. 조사에서 조라는 말은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어 바람이에서 바람은 사물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를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에서 명은 이름을 뜻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품사가 9개가 있는데요. 그때 한 가지씩 설명할게요. 지금은 9개 품사에 모두 사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한국어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죠. 여기서 잠깐 대표적인 한국어 사전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를 가면 한국어 기초사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아래에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등 여러 언어 사전이 있습니다. 영어의 예를 들어보죠. 이 부분을 눌러서 wind라는 단어를 넣으면 한국어로 바람이라고 써있고 옆에 명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명사가 바로 품사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한국어에서 주어를 쓸 때 명사 뒤에 조사를 붙인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그런데요, 주어에서 명사 대신 대명사, 수사 이런 것도 쓰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뜻으로 예를 들어 사물의 경우 이것, 저것, 그것, 사람의 경우 나, 너, 우리, 너희 이런 것들입니다. 한편 수사는 숫자를 표현하는 품사이고요. 하나, 둘, 셋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가 모두 명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명사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조사 이와 가 얘기로 돌아오죠. 이 두 가지는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별해 쓰입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를 쓰고 없으면 가를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사람에서 사람의 람에는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라는 조사가 붙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라면 앞말 스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뒤에 가가 붙어야 합니다. 잠깐 연습을 해볼까요? 이 문장에서 괄호 안에 이가 나와야 할까요? 가 나와야 할까요? 바람에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가 나와야 하고요. 비에는 받침이 없으니 가가 나와야겠지요. 따라서 아까 봤던 사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라고 쓰면 틀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고 써야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보죠. 주어는 과사무실이입니다. 실에 받침이 있으니까 가가 아니라 이를 쓰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나 단체일 경우에는요, 받침이 있든 없든 에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과사무실 뒤에는 에서를 쓰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